저도 그래서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약간 자신감이 더 생기고 안 되면 뭐 말지 뭐. 약간 옛날 같으면 아둥바둥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걸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막 자책하고 막 자괴감 들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요. 생각만 해도 사이다라고. 사실 취준생들한테는 부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거기에 인생을 바치게 되면 또 그것만큼 또 우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인 기업으로서 지식 근로자가 되라고 하거든요. 내 지식을 회사에만 주는 게 아니라 지식 공장처럼 내 머리를 들고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스스로 1인 기업을 세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지식 근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벤처기업이라던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꼭 부동산 분야가 아니더라도. 퇴직할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게 직장에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은 부업으로. 저도 보건교사 할 때 투자를 시작하면서 직장을 부업으로 하고 방학 때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입을 아주 풍성하게 해놓고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월급에 너무 목매이지 않고 살아도 된다면 직장을 부업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이제 나름 성취욕이 있고 만족감이 있잖아요. 지금 하는 직장이 힘들 수 있는데 굳이 월급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 그럼 거기 안에서의 만족감과 보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선뜻 그만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쵸. 사실 맞벌이 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아기 키우다 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외벌이가 되면 생활비가 확 줄어드니까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못 그만두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 또 너무 속상하고 해서 다들 좀 힘드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했었으면은 계속 일 그만 못 두고 계속 다녔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수입 라인을 다각화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야로든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플랫폼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동산으로 실물 자산으로 해서 건물주라던가 뭐 소유주가 되지만 이제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말고 온라인상에서도 본인이 플랫폼을 가짐으로써 온라인 건물주가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나름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 자체가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조금 시도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나름 이렇게 플랫폼과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영향력을 갖게 되면 어떤 분야든 그게 수입 라인이랑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발전시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있어서 직장만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하나씩 또 추가해가지고 그 직장을 벗어나서도 내가 뭔가 그 뒷배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뒷배나 내가 믿는 구석을 못 만들어 놓으면 회사에 목매고 그 월급에 목매고 그 상사한테 나쁜 소리를 듣거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상당히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그거에 대한 타격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 구석이 생기고 뒷배가 생기고 다른 게 생긴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심적인 부담이 훨씬 덜하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는 것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교사 그만두기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좀 특이한 분이셔가지고 아침마다 전화해서 막 정말 시답지 않은 걸로 저를 들들들들 볶았었거든요. 근데 저만 볶은 건 아니고 모든 교사를 다 들들들들 볶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투자를 시작하고 제가 약간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예전만큼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믿는 구석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요새는 엔잡러라 그래가지고 직업을 한 개만 갖지 않잖아요. 직업을 여러 개 갖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업이 지금 여러 개거든요. 뭐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 외에 뭐 이것저것 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업이 여러 개로 해서 엔잡러로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훨씬 자기 만족도랑 성취감도 좋고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훨씬 제가 옛날부터 가슴 뛰는 삶을 상당히 뭐랄까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갑자기 가슴 뛰는 삶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전에 이제 직장만 다니시다가 본인이 나오셔가지고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조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회사에 다닐 때는 가슴 뛰는 삶을 원해서 나왔는데, 본인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가슴 뛰는 삶이 좋긴 한데, 매달 너무 가슴이 쫄깃쫄깃해서 요새는 못 살겠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매달 이제 사업을 이제 혼자 하시다가 이제 그게 커져서 이제 직원들을 두고 이제 펼쳐놓은 게 많다 보니까 매달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월급날이 다가오면 그렇게 가슴이 쫄깃쫄깃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못 줄까봐 매출 나오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려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가슴 뛰고 쫄깃쫄깃하다는 거죠.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1인 기업 또는 본인의 하고 싶은 일, 본인의 일을 갖게 되면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시간을 아껴 쓰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약간 그런 쫄깃쫄깃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분이 얘기하실 때 되게 싫다라기보단 그거를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매달이 너무 쫄깃쫄깃해. 가슴이 그냥 안 뛸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요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쫄깃하고 설레고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연말 대비해가지고 내년 이제 계획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전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가슴 설레고 가슴 뛰는 시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직장을 20년 동안 다니다 보니 권태기가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나가서 그만 좀 쉬고 싶다고. 사실 20년 동안 한 직장을 계속,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고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솔직히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교사를 그만두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의 이제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이제 완벽하게 누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 남편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빠른 은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고 엄청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는 그냥 직장 그만둬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만두라고 해도 자기도 사실 그만 못 두거든요. 남한테 의지해서 그만두는 건, 그거는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건 독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의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그걸 만들어야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랑 상황이 다르셔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와이프분을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조언을 해드릴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아쉽네요. 저도 사실 그 회사를 그만둘 때 대출을 제가 좀 투자를 막 벌려다가지고 대출 이자가 몇백만 원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없게 되면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해결하고 나온 건 아니고 정 안 되면 우선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일을 만들어 가면서 해결해 보고 안 되면 내가 다시 뭐 일을 구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저는 갖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랑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자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가 쌓이게 되면 직장 생활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더군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언제든 때려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장착되면 과감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님도 약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내에서 오히려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행이에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약간 자신감이 더 생기고, 안 되면 뭐 말지 뭐, 약간 옛날 같으면 아둥바둥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걸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막 자책하고 뭐 자괴감 들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별거라고, 다른 것도 있는데 내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오히려 더 이제 약간 자기 스스로한테도 조금 더 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해서 꼭 돈을 버는 것만 목표로 두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조금 더 풍요롭고 윤택하고 마음의 유연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채워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습니다. 저도 사실 투자하기 전엔 정말 완전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였어요. 근데 부자 마인드도 많이 장착하게 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런 시각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약간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게 돼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